안녕하세요. 1일 드라마 여왕의 집 21화, 22화와 23화 예고편 각색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싸움의 서막, 그리고 저주처럼 울려 퍼진 인사.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온 제인. 혜성 정신병원에서의 기억은 마치 불에 데인 살처럼 그녀의 정신을 짓눌렀다. 온몸이 부서진 듯 무너져도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무너지면 내 아들 은호마저 다 잃는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선 그녀는 기찬을 향해 날선 목소리로 외친다. 정신병자 취급 그만해. 검사 결과 나오면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기찬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없다. 오히려 그는 서늘하고도 냉정한 말투로 여유를 부리며 말한다. 이미 결과 나왔어. 위험 수치야. 병원에선 재입원 권고했더라. 제인은 기찬이 들고 온 서류를 보며 경악한다. 그녀는 분명 도윤의 도움으로 정신 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지금 기찬이 내민 건 정반대의 내용이었다. 마치 그녀가 언제라도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인물처럼 조작된 진단서였다. 제인의 손이 떨린다. 낯익은 병원장 이름 아래 진단서를 조작한 흔적이 고스란히 있었다. 기찬이 모든 걸 조작했다는 확신. 병원장을 매수했음을 직감한 제인은 분노에 떨며 그를 밀쳐낸다. 왜 이래? 왜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나랑 살던 그때 그 사람은 다 거짓이었어. 기찬은 제인의 비명을 마주하며 단호하게 대답한다.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 각서에 네가 사인까지 했고 은호도 포기했잖아. 내가 다 처리했어. 이 말에 제인은 말을 잇지 못한다. 그녀는 그런 서명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고개를 감싸쥐고 휘청거리는 제인.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의 틈 사이로 병원에서 혼미한 정신으로 기찬의 말에 이끌려 사인했던 순간이 아스라하게 떠오른다. 그건 협의이혼서였고 동시에 은호를 포기한다는 친권 포기 각서였다. 제인은 무너진다.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는다.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서 도윤이 그녀를 일으킨다. 도윤은 이 모든 상황을 낌새로 감지하고 그녀를 돕는다. 도윤의 손을 잡고 찾아간 병원에서 제인은 다시 정신감정을 받는다. 이번엔 조작도 개입도 없다. 진짜 결과가 나왔다. 환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신병의 징후도 망상 경향도 없습니다. 진단 결과를 듣고 제인의 눈엔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다. 정상이라 해도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어야 할 가족이, 친구가, 남편이 그녀를 버렸다. 제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노숙자의 집을 찾아간다. 문을 벌컥 열며 외친다. 우리 은호, 어디 있어요? 은호 돌려줘요. 노숙자는 그녀를 향해 독한 욕설을 뱉으며 문을 닫는다. 연병할 것, 미치려면 곱게 미쳐. 기찬이가 데려갔다고. 너 같은 정신병자한테 애 맡기면 안 된다고. 네가 포기했잖아. 다 네가 사인했잖아. 제인은 속삭이듯 벽에 기대어 말한다. 아니야. 난 단 한 번도 은호를 포기한 적 없어. 절대 아니야. 그날 밤 제인은 웅크린 채 잠을 청하며 은호의 온기를 떠올린다. 작은 손, 엄마 사랑해요. 라는 목소리, 품 안의 따뜻함. 이젠 모든 것이 사라질 것만 같은 위태로운 현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문다. 이건 싸움이야. 절대 지지 않아. 당신, 끝까지 가보자. 며칠 후, 제인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다. 기찬과 세리, 두 사람의 결혼 발표. 그날, 화려한 장미꽃과 고급 와인,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는 예식장. 양쪽 집안의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갑자기 조용해진 문틈 사이로 한 여인이 등장한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제인.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세리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웨딩드레스를 감싼다.
기차는 순간 고개를 돌리며 표정을 굳힌다. 제인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상가 두 사람의 명복을 빕니다. 그 말에 장내는 얼어붙는다. 제인은 웃지도 울지도 않는다. 그저 처절하게 무너진 얼굴로 말한다. 사람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니까. 결혼식은 순식간에 장례식장으로 변해간다. 하객들은 웅성이고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대며 아수라장이 된다. 세리와 기차는 제인을 노려보지만 제인은 도리어 담담히 그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인다. 이제부터 진짜 반격을 시작한다. 제인은 되뇌인다. 은호를 되찾고 당신들이 한 짓을 모두 세상에 드러낼 거야.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창백한 얼굴이지만 결연한 눈빛. 제인은 기찬, 세리, 노숙자 앞에 선다. 그녀의 입에서 날선 말이 터져나온다. 내 방식대로 이 거지 같은 상황을 끝낼 거예요. 이혼무효 소송 낼 거예요. 빼앗긴 내 재산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려받을 겁니다. 말문이 막힌 노숙자는 순간 뒷목을 잡는다. 손이 부르르 떨리는 노숙자. 제인은 그런 노숙자를 쏘아보며 날카롭게 웃는다.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되찾는 걸 끝까지 지켜보셔야 하니까요. 제인은 등을 돌리고 당당히 걸어 나간다. 하지만 그날 밤 기차는 또 한 번 비열한 술을 꺼낸다. 경찰서. 수갑이 채워진 제인이 유치장 안에서 힘없이 앉아있다. 기차는 언론에 흘릴 보도자료까지 준비하며 말한다. 정신병을 앓는 여성이 아들을 유괴하려다 붙잡혔습니다. 기사가 나가면 그녀는 끝이에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 순간 경찰서에 도윤이 등장한다. 손엔 도윤이 직접 받은 정상 판정의 정신감정 결과서. 이 진단서 공식적으로 발급된 겁니다. 이 여자는 정상입니다. 유괴도 정신질환도 없었습니다. 제인은 풀려난다. 도윤을 바라보며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지만 그 순간 도윤의 내면엔 어두운 그림자가 스친다. 내가 당신을 구해낸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더 절망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야. 도희야. 오빠는 널 이렇게 만든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해. 혼란에 휩싸인 도윤은 그날 밤 제인에게 전화로 차갑게 말한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요. 이젠 혼자만의 싸움은 자신이 해결하길 바랍니다. 제인은 씁쓸하게 웃는다. 미안해요.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어요. 전화가 끊기고 도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본다. 그러나 속은 여전히 지독하게 찜찜하다. 강제인. 그녀에 대해 뭔가 더 깊은 감춰진 진실이 있을 것 같은 예감. 도윤은 혼잣말을 내뱉는다. 좀 더 알아봐야겠어. 안개가 낀 것처럼 선명하지가 않아. 며칠 후 제인은 부모와 함께 살았던 집을 처분한다. 그곳엔 자연과 규철 그리고 어린 시절 은호와의 추억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내려놓고 앞을 보기로 결심한 제인. 제인은 YL 그룹의 주주총회 회장 선임 후보로 나선다. 잃었던 회사와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자신이 처분한 집의 새 주인이 바로 강세리였던 것. 제인은 세리에게 달려가 문을 박차고 소리친다. 왜 하필 이 집이야? 왜 또 내 과거까지 훔쳐가려고 해? 세리는 능청스럽게 웃는다. 부동산은 선착순이잖아, 제인아. 근데 이 집 참 따뜻하더라. 특히 은호가 뛰놀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게 마음에 들어. 제인의 눈빛은 피로 얼룩진 분노로 타오른다. 그 사이 노숙자 집안에서도 균열이 깊어진다. 노숙자는 은호와 지호를 키우며 노골적인 편애를 보인다. 지호보다 은호를 더 아끼는 태도의 세리는 점점 뒤틀려간다. 왜 맨날 은호만? 지호는 제 아들이라고요, 어머니. 노숙자는 세리의 말을 뚝 잘라낸다. 은호는 내 핏줄이고 이 집 장손이야. 남의 남자 빼앗은 업보라고 생각하고 은호한테 잘해.
그 말에 세리는 이를 악문다. 은호의 존재는 그녀에겐 눈엣 가시, 기찬과 제인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증거 그 자체였다. 마침내 YL그룹 주주총회가 열린다. 회장 선임 후보는 단둘. 황기찬, 그리고 강제인. 대세는 기울었다. 지금의 권력, 지금의 돈, 지금의 여론까지 모두 기찬의 편이다. 하지만 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기는 싸움만 싸우는 건 겁쟁이야. 나는 저도 끝까지 가는 싸움을 할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인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카페로 향한다. 그곳엔 도민준이 기다리고 있다. YL그룹의 전무이자 규철 생전에 그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 지금은 회사에서 쫓겨나 사라졌던 사람. 회장님, 아니, 지금은 고인이 된 강규철 회장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어. 민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그분이 내게 황기찬 이사를 뒷조사해달라고 했어. 뭔가 이상하다고. 제인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뒷조사를 한 결과 기찬이 비자금 조성, 가짜 법인 세탁, 내부자 횡령 등 회사의 검은 돈 흐름에 관여한 흔적이 있었지만 기찬의 협박으로 지금은 깨끗하게 흔적이 사라진 상태. 이 일로 나도 누명을 썼어. 기찬이 내게 전부 뒤집어 씌운 거야. YL그룹에서 잘린 것도 다 그 때문이야. 제인은 숨을 삼킨다. 그제야 머릿속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도희가 그걸 먼저 알아챈 거군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도희가 먼저 자료에 접근했고 그러다 교통사고를 당했지. 제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저 좀 도와주세요. 황기찬이 회장 되는 거 반드시 막아야 해요. 그 시각 기찬과 세리는 제인이 살았던 집, 지금은 그들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설계한다.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과 나, 우리의 성이야. 세리는 달콤하게 속삭인다. 여기서부터 YL그룹까지 당신의 왕국이 되는 거야. 기찬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여유롭게 웃는다. 그 왕국의 여왕 자리는 네 거야. 그리고 주주총회 당일 대망의 회장 선임 무기명 투표가 시작된다. 기찬과 제인, 단두 후보. 모든 시선이 긴장 속에 집중된다. 투표함이 닫히고 집계가 끝난다. 사회자는 입을 열었다. YL그룹 신임 회장으로 황기찬 이사가 선임되셨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다. 그러나 곧 회장실 내부는 터지는 박수와 환호로 채워진다. 제인은 그 소리를 정면으로 받아낸다. 고개를 돌리자 단상에 오른 기찬이 여유롭게 고개를 숙인다. 환하게 웃는 얼굴. 언젠가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 지금은 더할 수 없이 낯선 야망만이 남은 남자. 제인은 순간 숨이 막혀온다. 손끝이 저릿하고 시야가 흔들린다. 졌어. 내가 졌어.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흘릴 수 없다. 이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은 기찬의 승리를 완성시켜주는 장식이 될 뿐이다. 그녀는 단단히 담은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자리를 턴다. 사람들의 시선이 스쳐 지나간다. 조소인지 연민인지 그녀는 구분하지 않는다. 단상 아래로 걸어가는 짧은 시간. 그녀에겐 한 생애가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순간 감옥 안 자영은 벌떡 일어난다. 뭐야, 내 딸 강제인이 아니라 황기찬이 됐다고. 자영은 두 눈을 부릅뜨고 철창을 두드리며 절규한다. 저놈이 YL그룹을 가져갔다고. 이럴 수가 없어. 이게 말이 돼. 그녀의 분노는 점점 더 깊어간다.